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준비하시려고 준비 중이시죠? 예, 알아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1차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고요. 저는 민법 강사다 보니까 뭐 이제 시험 전반적인 얘기 조금 드리고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변리사는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죠. 네,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이제 오지선다. 5개 지문 중에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교에서 뭐 시험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렇게 보실 때 그냥 백지주문 자기가 채워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논술형인데, 논술형은 2차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 합격생들끼리 모여서 2차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쯤 이제 1차 시험을 보는데 그 뒤로 이제 한 7월 초쯤 요즘 이제 2차 시험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요 해,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이 25년이니까 25년 2월에 1차 시험을 붙으면 그 당해년도에 7월 초에 2차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1차 시험 안 봐도 됩니다. 이때는 안 봐도 되고 요 합격한 걸 가지고 다음에 26년 7월 요때 보는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은 2차 시험 기회는 2번이 주어진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요때는 우리 그 수험생들이 쓰는 표현인데 요때는 뭐 동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1차 붙고 바로 같은 애 동차로 합격했다. 그죠? 매우 빠르게 합격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차 붙고 나서 다음에 2차로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1년 남들보다 이 동차생들보다는 1년을 더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뭐 이렇게 기득이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볼 수 있고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1차 설명회니까 이제 1차를 좀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1차는 과목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산재법이라고 산업재산권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이 자연과학이다. 그죠? 산재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법은 이제 단일 과목이에요. 과목 하나인데 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래서 자연과학은 뭐 잘 아시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그래갖고 이제 물화생지 네 과목. 그죠? 요래갖고 이제 자연과학.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고 각 교시당 각 100점입니다. 문제는 40문제씩이에요. 전부 다 40문. 그럼 이제 40문제에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1문제당 2.5점이 돼요. 2.5점, 한 문제당.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97.5 되는 거고 두 문제 틀리면 95점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여기 이제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변리사는 사실은 이 산업재산권법, 이거 뭐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요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는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법이라 이게 1교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리사는 민법하고는 크게 관련 없지만 과목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특허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남의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다 민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도 이제 할 때 필요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도 들어있고 게다가 이게 2교시지만 모든 법학의 기초가 민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 진입해갖고 제일 먼저 법학 과목 잡는 게 민법입니다. 민법. 저희는 이제 우리 종합반 시작하는데 우리 바로 내일 모레 우리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님은 바로 내일부터 강의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민법 3월 4일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쉬고 3월 4일 날 개강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종합반 이제 요이땅 합니다. 그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반 요이땅 하면은 그때는 민법하고 특허법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같이 나간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과목은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한 과목 봤으니까 이제 민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지금 프린트 2장, 3페이지짜리 프린트 하나 나왔을 텐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좀 뭘 알아야죠. 그죠?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뭐 이긴다 그러잖아요.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자, 민법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각 단원 간의 연관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다른 과목은 3과목이 하나. 그죠? 다른 과목은 4과목이 100점. 근데 민법은 한 과목인데 100점.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보시면 거기 방대함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양이 매우 많습니다. 이 3과목, 이 4과목 합한 거 못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민법도 크게 보면 대목차라는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법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이 채권법은 또 채권 총론하고 또 채권 강론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론 이건 이제 재산법만이에요. 사실은 민법 안에 가족법도 있는데, 가족법은 우리 범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변리사가 뭐 가족법을 다룰 일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만 몰라도. 그래서 가족법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1조에서 1008조까지 있는데, 그 767조부터는 가족법이고, 그래서 이게 채권강론이 766조에서 끝납니다. 1조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법만 시험 범위다. 민법 중에서 가족법 빼고, 그러니까 친족상속법 빼고, 가족법 빼고 재산법만 시험 범위다. 그래서 이 재산법만 크게 나눠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조문의 순서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제 교재도 당연히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펴면 이제 1페이지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갈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 민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요걸 이제 우리가 판례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판례. 그죠? 이 대법원 사건이, 나는 민법 총칙 사건이다. 나는 물권법 사건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은 이게 민법 총칙 쟁점, 물권법 쟁점, 채권법 쟁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건 안에. 그죠? 그죠? 근데 요 판례가 여기 들어있어. 쉽게 얘기해서. 그죠? 요 판례가 여기 이제 교재는 이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민법 총칙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뒤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 판례를 봐야 돼. 그죠?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게 총칙이잖아요. 총칙이다 보니까 이 공통점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 그래갖고 민법 총칙을 아무리 뭐 10번, 100번을 봐도 그래도 민법 총칙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알아야 얘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제가 제목에다 연관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요렇게 또 물권도 채권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과정을 거쳐서 물권이 변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른 채로 이걸 처음에 봐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른바 회독이라는 표현입니다. 회독.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었다 그러면 이제 이래독. 그죠? 다 본 다음에 돌아와서 한번 다시 봤다 그러면 이래독. 그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봤다 그러면 3회독. 그죠?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민법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데 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 볼 때 1회독 할 때는 그냥 쑤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회독하고 3회독쯤 되면 한 2번 보고 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고 이걸 보면은,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그때 이제 좀 깊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법은 절대로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한 3회독쯤 돼야 비로소, 요게 요런 얘기구나,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되면 사실 판례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요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좀 보시면,
자, 각 단원 간의 연관성 돼 있잖아요. 민법 중 재산법은 크게 민총, 물권, 채총, 채각 4개 이제 목차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이 순서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민법 총칙,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안에 민법 총칙 쟁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각 목차의 쟁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된 쟁점이 민법 총칙 쟁점이라면 교재에서는 이제 맨 앞에 민법 총칙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학이 독하기 어렵습니다. 독하기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강사가 있는 거죠. 그죠? 앞에서 이 진도 처음에 이제 일회독 진도 나갈 때는 뒤에 것까지 다 끌어들어가면서 막 사례 뭐 갑이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드려서 일단 이해는 다 시켜드리고 넘어가죠. 그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째 좀 계속 보시면 민법을 처음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물권, 채권 이런 거 기본도 모르고 그냥 판례를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결론이죠. 이게 뭔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손에 뭐가 잡힌다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3회독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비로소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 1회독 할 때는 사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쑤셔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방대함. 많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최소한 3회독 좀 돼야 제대로 좀 이해가 된다는데 이 민법이 처음에 1회독 할 때 한 2에서 3개월 걸립니다. 그죠? 이게 제가 민법 기본 강의를 50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 50회. 이것도 사실 좀 빠듯합니다. 그죠? 50회면은 이제 월화수목금 평일날 5회 강의하면은 10주가 걸립니다. 10주면 딱 2달 반 나와요. 2달 반. 그죠? 2개월 동안 민법만 딱 한 번 보는 거야. 그러면 물론 2회독하고 3회독 할 때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는 50회 하지만 중급 강의 할 때는 35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할 때는 25회 하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여기 이제 기본 강의, 요거는 이제 강의 커리큘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뭐 객관식 강의 이렇게 하면은 50회, 35회, 25회. 이때는 그래도 한번 봤으니까 좀 한 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회독 하고 나면은 나중에 몇 월쯤 되냐? 한 10월쯤 돼요. 9월, 10월쯤 돼요. 9에서 10월쯤 돼요.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1회독, 중급 강의 할 때 2회독, 객관식 강의 할 때 3회독. 물론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중급 강의나 기본 강의는 좀 옵션으로 뭐 나는 내가 혼자 좀 더 봐야겠다 싶으면은 강의는 안 듣고 이제 뭐 혼자 복습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한데 어쨌든 강의 큐럼 이렇게 저절로 따라오면은 3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쯤 가서 뭐라도 아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워낙 방대하니까 이게 2개월 반, 요거는 7주죠? 요거는 이제 한 5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합치고 다 한 3회독하고 이제 뭐 좀 알겠다 싶으면 9월, 10월 돼갖고 가을에 찬바람 불어요. 내년 당장 2월 시험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고 이 시험 자체도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1년마다 한 번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처음부터 2년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1차만 그죠? 1차만 2년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1차는 다 이제 1년 안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지. 그죠?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1년의 시간이 살짝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면 항상 시간 부족, 시달리게 됩니다. 그죠? 항상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죠? 뭐로 이런 말은 뭐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3회독 좀 돼야 민법이 어려운 게 3회독 좀 돼야 비로소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3회독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3회독 하고 나면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온다. 그죠? 매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아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이번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면 첫 번째 제목이 회독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법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일단 끝까지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독의 중에서 보시면, 위와 같은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 시작하면서 민법 총칙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중간에 포기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해야지. 그러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민법 총칙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뭐 시작하고 이거 반복하면은 민법 실력 늘어야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끝까지 가보고 와서 돌아와야 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민법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외워놓고 나면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법학에서는 특히 민법에서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느낌이 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민법 시험장 가서 고득점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5, 6회독 정도 해야 그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민법 고득점하고 나옵니다. 그죠? 제가 맨 밑에 써놨죠. 그죠? 그래서 5, 6회독 이상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년에 이제 우리 종합반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종합반이 우리 3월 4일에 민법 기준으로 3월 4일에 기본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5월 중순쯤 끝나고 5월 중순에서 또 이제 중급 강의. 이렇게 할까요? 기본 강의, 이제 중급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요 중간중간에는 텀이 살짝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텀이 있긴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텀 없이 갔다가 이쪽에는 텀 많이 주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5월 중순쯤에 이제 중급 강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8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9월 중순 또는 10월 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객관식 강의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나가는 거고요. 객관식 강의는 우리 1차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2월, 26년이죠. 26년 보통 셋째 주 토요일이 됩니다. 보통 당내년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이 시험이기 때문에 내년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2월 셋째 주 토요일쯤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그냥 10월이라고 가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7개월.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시험날까지 한 5개월 정도 되죠. 제가 아까 이렇게 기본 강의 시즌에 1회독, 중급 강의 시즌에 2회독, 객관식 시즌에 3회독 요 정도 한다 그랬죠. 그죠? 사실은 제가 아까 그냥 좀 5, 6회독 이렇게 써놨지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 5개월 이내에 3회독 더 뽑아야 돼요. 3회독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린 기준 6회독 잡고 갑시다. 그죠? 최소한 6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뭐라도 좀 풀고 나온다. 그죠? 그러면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개월 동안 3회독 했는데 요때 이제 나머지 5개월 동안 또 3회독을 해내야 돼요. 기간은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기간은 점점 줄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실력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3월에 시작하면 실력이 이렇게 늘 것 같지만 절대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실력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늘어요. 그냥 왜? 민법은 3회독 할 때까지 이제 뭐가 뭔지 그냥 요 정도 오면 3회독 하고 나면은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대.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기께 되는 시간까지는 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시간이. 그래서 요때까지는 기본 강의 50회, 중급 강의 35회, 객관식 강의 25회 이렇게 강의 위주로 가지만 이때부터는 강의 거의 없어요. 강의 거의 없어요. 강의는 거의 없고 그냥 특강 형식으로 조문 강의네 이렇게 짧은 거 8회, 2회, 최진 빨래 강의 2회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만 있고 이때는 강의 의존도가 확 떨어져야 돼요. 왜? 이때는 자기 거 만들어서 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 강의 시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실력을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밭을 간다고 표현할까요? 그죠? 좀 이렇게 걸음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그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서 이제 강의 부담 없을 때 나머지 5개월 마무리 시즌에 폭발적으로 이걸 자기 걸로 쫙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초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3월에 처음 진입.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안타깝게 안 되셔갖고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오늘은 설명회니까 이제 이때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1년 안에 1차 합격하는 것도 절대 만만찮아요. 요즘 매우 어려워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1차 6개월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누구 특정한 일부에 대한 얘기였고 워낙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사법 시험이 없어지고, 그죠? 이거는 로스쿨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험만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자격증은 뭐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별리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는 아예 로스쿨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순순히 시험만 보는 자격증 생각해 보면 변리사가 좀 거의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그만큼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준도 높고 경쟁률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1차 1년 만에 합격하면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3개월 이 전반기 동안은 사실은 쫙 안 오르니까 매우 답답하고, 그죠? 공부한 게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이 시절을 잘 못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티가 나? 여기까지는 티가 안 나는데, 자, 이 7개월 시즌을 꾸준히 묵묵하게 이제 잘해온 친구들은 여기서 쫙 올라가는데, 그죠? 여기서 진도 밀리고, 그냥 이렇게 좀 놀기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러다가 그냥 시험장 끌려 들어간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부에도 잘 티는 안 나지만 이 시간을 매우 잘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매일매일 꾸준히 진도 잘 따라오시고,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자기 혼자 마무리할 때 쫙 이렇게 합격할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되셨죠? 그죠?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독의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요 커리큘럼 따라오다 보면 한 6회독 좀 하고 가겠죠. 그죠? 중간에 튕겨나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 그죠? 됐다. 자, 근데 이제 1페이지 맨 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번이 나오는데, 공부 방향의 설정 및 분량의 조절이 나오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글 좀 읽어보시면,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민법을 수험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수험서는 그야말로 우리 변리사 시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쓴 교재가 포인트 민법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이 포인트 민법하고,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인트 민법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처럼, 그죠? 이론서죠, 이론서, 그죠? 이론서라기보다는 수험서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저는 변리사 시험을 위한 강사니까 이제 수험서로 쓴 거고. 나 이제 OX 지문집은 이건 이제 변리사하고 변호사 민법 시험 기출 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딱 시험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OX 지문집. 그래서 얘는 좀 얇아요. 얘는 많으면 680페이지 정도 되려나? 이 객관식 문제집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보는 민법 시험은 거의 방대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는 한 1300페이지 되겠다. 한 1300페이지 됩니다. 많죠, 그죠? 일단 어쨌든 제가 내고 있는 교재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민법 교수님들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죠? 매우 훌륭한 책들입니다. 그죠? 민법, 제3법만 해갖고 몇 페이지 아세요? 2000페이지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죠? 이거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보시면 1년 내내 민법만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수험 강사들이 이렇게 이제 수험서라고 해서 시험 위주로, 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2번. 이쪽에 맨 위에 줄 보시면
이렇게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낸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수험서는 시험에 필요한 민법의 일부분만 추려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추려낸 분량만 해도 기본서 1000페이지예요. 1년 안에 끝내기 만만치 않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목과 함께 이제 이것도 1년에 민법만 본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아까 봤지만 다른 거 뭐 그죠? 산재법도 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함께 흡수하기에 매우 이제 벅찬 분량이에요. 그런데 실제 민법은 이거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그죠? 제가 쓴 수험서, 민법, 제가 쓴 포인트 민법은 1000페이지로 이렇게 두껍지만 이것조차도 민법의 너무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야. 당장 교수님 간단하게 써놓은 교과서도 2000페이지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민법 주해라는 책이 있는데 책만 19권이에요. 책만 19권. 그죠? 그래서 포인트 민법은 1000페이지 가량인데 교수님 저수를 하신 저서는 2000페이지로 훌쩍 넘어가고, 이러한 교수님들의 저서에도 민법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민법 주해라는 책은 자그마치 권수가 19권이 들어있다. 그죠? 이런 거 다 공부하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분량 조절을 잘해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엉뚱하게 이런 거 보고 있다 그러면 시험, 그러니까 민법을 더 잘 알게 될지 모를지언정 시험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보다 보면 이때는 조문도 있고 판례도 이렇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지? 궁금해져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도 없고 이런 데 있거나, 그죠?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궁금하다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지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워낙 방대하니까,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 및 방향은, 이거는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공부 범위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죠? 딱 시험을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게다가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은 1차 시험만 있어서 논술형까지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죠? 아까 민법은 1차 과목이었고 객관식만 보시면 돼요. 2차로 가면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그건 달라요, 민법하고. 그죠? 그러니까 1차 민법은 객관식만 준비하시면 되고 논술형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OX만 잘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방향과 범위가 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지선장 객관식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지.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공부할 분량을 늘려버리면, 제가 아까 6회독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을 6회독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잡고 3회독 하면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이래도 중요한 게 뭐다? 기출문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강의 이렇게 순서를 봤을 때 기본 중국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객관식이 요 객관식 문제집 1300페이지짜리 큰 거, 그죠? 두꺼운 거. 여러분 나가다 보시면은 뭐 작년 책이긴 하지만 견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두 개만 한번 살짝 봐보세요. 그죠?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래서 객관식 강의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이 두꺼운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중국 강의는 요 포인트 민법 요거 기본서 갖고 하는 거.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요때가 거의 한 8월쯤 된다고 그랬는데 3월부터 8월까지 객관식 문제는 아예 안 보고 이론서만 보다가 이때 갑자기 객관식 문제 두꺼운 거 푼다.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뭘 하나 붙여서 합니다. 그게 바로 OX 지문집에 얇은 거. 그죠? 요 정도는 기본 강의 하면서도 같이 풀어가면서 병행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제 강의의 특징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1회차 강의하면 여러분들 보고 집에 가서 기본서 정독하고 거기에 오늘 진도 나간 부분 OX 지문집까지 풀어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풀어오시면은 다음에 2회차 나갈 때 그 OX 지문집 먼저 한 20-30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강의 때부터 요 얇은 OX 지문집은 병행을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병행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로지 변리사, 변호사, 이 변호사 기출을 왜 넣냐? 변호사 기출이 문제가 좋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우리 변리사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문이 막 거의 똑같은 지문 좀 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변호사 기출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로만 구성해 놓은 게 OX 지문집.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강의 때부터 병행을 하자. 같이 가자. 그럼 좋은 점이 뭐냐? 자, 그 이론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보면은 요런 거는 요렇게 나오고 이런 거는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안 나오구나. 이런 경계 설정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출 문제 지금 거의 20년 쌓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이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깊이가 넓이가 너무 깊거나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과 범위의 설정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돼주는 게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출문제는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그죠? 방향도 잘못 잡을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기출문제를 안 풀고 가면은 그냥 등대 없이 그냥 떠다니는 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없이 공부한다면 시험 출제 방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서 시간 낭비를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좀 처음부터 같이 좀 보자.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저는 이렇게 포인트 OX 지문집이라는 걸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할 때 이제 병행을 해드린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방향 및 범위를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거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판례라고 그랬죠. 대법원 판결문을, 이걸 잘못. 우리 민법을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조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민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법 1조부터 민법 766조까지 법조문. 우리나라 민법, 대한민국 민법 조문, 그죠? 이거 조문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민법 조문이 개수가 많기도 한데 우리 민사라는 게 엄청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만 가지고도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조문이 비어 있다. 또는 조문이 있긴 있는데 좀 불분명하다. 그런 걸 또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유권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낸 판결문을 우리가 판례라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이제 이론이라는 건데, 이 이론은 아까 제가 이제 교수님 저서들 막 2000페이지 넘어간다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기존에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다 아시고, 그죠? 이분들이 연구하시는 게 뭐예요? 기존에 조문하고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법이 조문이나 판례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분들은 훨씬 위에서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끼리 막 싸웁니다. 이른바 견해대립이라고 하죠.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걸 이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이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교수님들끼리 서로 의견 대립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문과 판례가 받아들여서 발전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선도를 하는 입장인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에게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럼 이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맞는지, 우리는 1차는, 그러니까 2차에는 논술형이면 이견에도 쓰고 저견에도 쓰면 이제 뭐 가점이 되겠지만, 우리 1차에서는 뭐 OX를 골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론은 거의 안 나옵니다. 5%만. 시험에서. 근데 이제 판례가 거의 7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조문은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다. 이론은 이제 거의 잘 안 나온다. 그죠? 이론은 나올 수 있는 게 그냥 통설이라 그래갖고, 모든 교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판례는 없지만.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면 견해 대립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죠? 안 나온다니까. 그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판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판례를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그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의 중요성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조문이 없을 때, 그죠? 조문이 비어 있을 때, 그걸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판례가 대신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불분명할 때, 그때도 판례가 이제 보충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조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뿌리라면 판례가 나무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문 공부를 등한시하고 맨날 판례만 쳐다보고 있지. 그죠? 그러면 기초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 시작하는, 민법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조문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여러분 10에서 20% 나온다고 이제 올해는 조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 한 20%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도 판례만 공부하고 조문 잘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승부가 나요, 오히려. 그죠? 판례 문제 다 맞았는데 조문 문제 무수수 틀려갖고, 그죠? 조문집에 뻔히 있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수험생들이. 그죠? 왜? 잘 안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라고 조문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왜 안 볼까? 여러분, 진짜 그냥 뭐 신경 안 써갖고 안 보는 수험생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못 보는 수험생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조문을 봐야 되는지 뻔히 알아요. 하지만 맨날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례만 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민법 공부 시작할 때 이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조문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딱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태해서든 아니면 시간 부족이든 자이든 타이든 조문을 안 보고 판례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초 없이 이제 뭐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그죠?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조문의 중에서 민법 시험 문제는 크게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출제 비중은 판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조문 뭐, 제가 뭐 퍼센티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르게 썼는데, 대충 여러분 뭐 정확한 건 아니, 매년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판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고 조문은 경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판례라는 것이 결국은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조문의 흥결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게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는데 결국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들어가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민법 강사들 대부분 다 조문을 강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둘째 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문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에 치중되게 되고 저절로 이렇게 되게, 그죠? 조문을 좀 잘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조문을 잘 봐두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죠? 조문이 나올 줄 알았으면 봐둘 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다. 맨 밑줄. 초심자라면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성공이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이든 뭐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항상 조문집 손에 있어야 돼요. 멍하니 왔다 갔다 할 때 멍하니 다니면 안 돼요. 조문집 보시면서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나 여름에 너무 덥다, 맥주 한잔하러 간다, 조문집 들고 가셔야 돼요. 조문집 읽으면서 한잔하시고 그래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 돼야지 붙어요. 우리 시험은. 그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은 점점 조문집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그냥 나는 이제부터는 난 조문집과 그냥 나는 한 몸이다. 이거를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멀어져요. 이해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저는 강의할 때 조문으로 먼저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기본 판례와 중요 판례를, 그러니까 중요 판례와 응용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이제 교과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조문집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읽고, 그 다음에 OX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조문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잘 길러둬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을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멀어질 수밖에 없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복습의 중요성인데, 여러분들 사실 뭐 여러분들 앞에 놓고 복습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뭐 대부분 공부 좀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 표 그렸지. 그죠? 이렇게 그 7개월 후에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진도 안 밀리고 복습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한번 밀리면은 이거 떼워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떼우게 돼? 여기 가서 떼우게 돼요. 그죠? 여기서 밀린 거 여기서 떼워야 되잖아. 여기서 떼우면 이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티가 잘 안 나도 여기서 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이제 모의고사를 6월부터 봅니다. 사실 6월 되면은 사실은 3월에서 6월인데 6월이면은 거의 뭐 한 1회독? 요 정도 하고 일단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점수 대부분 못 맞죠. 그죠? 강의 한 번 듣고 제가 아까 3회독쯤 돼야 뭐 좀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 풀면 막 50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40점, 50점 막 나와요. 그죠? 근데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10월 달 되면 70점, 11월 달 80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게 이때 이제 잘 안 하셔가지고 밀려가지고 요때 보충하고 있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 맨날 60점, 70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별리사 스쿨 모의고사도 이제 매월 이렇게 월말 모의고사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종합반 모의고사 보고 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때는 점수 좀 안 나와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래독하고 무슨 뭐 8, 90점 막, 물론 가끔 그런 괴물 같은 분들도 뭐 한두 명씩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뭐 점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 이때 빡빡 올라줘야지. 되셨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복습의 중요성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옆에 한자로 써있죠. 학습이다.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배울 학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익힐 습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제 강의를 저 강의를 듣는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강의 들었다 다 알았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법학은 예습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왜? 예습해봐야 소용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제 문단 좀 읽어보시면 수업을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수험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에서는 강사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세하게 차근차근 막 이제 사례까지 막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자기 게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복습이죠.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행할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예컨대 저는 수업을 종론 읽고서 기본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OX 프리 이렇게 프리 해드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겠죠. 종문 먼저 읽고 기본서 정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할 때 필기 노트를 좀 나눠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막 빨리 해야 돼갖고 글자가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필기 노트 뭐 제가 이제 쓴 거를 그것도 뭐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드리면 그 필기 노트도 스스로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갑이 지나가는데 을이 때려갖고 갑이 치료비가 든다 그러면 갑은을에게 손해배상 조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각오가 다 대단합니다. 내가 그거 못하겠어 그러시지. 그죠? 근데 실제로 막상 5월 되고 6월 되면은 막 지치고 힘들고, 그죠? 그래서 한 분, 두 분 막 이렇게, 그죠? 저희 종합반 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한 분, 두 분 좀 이탈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각오를 처음에 이제 우리 초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심을 끝까지 그죠?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1년 내내 꾸준히 진도 안 밀리고 매일매일 해낸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 이걸 잘 해내셔야 이렇게 확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요런 정도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로마자서 한번 마치면 돼.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보질 않은 거니까 이제 대강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실제로 뭐 1회독, 2회독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지금 맨 밑에 이렇게 제가 이제 두 줄 길고도 지루한 잔소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럼 좀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변리사 1차 시험하고 좀 개관해드리고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민법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